얘기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가 사실 이전에도 흔히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꽤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극영화를 다 포함해서 각 국가의 한 국가의 이제 할머님들을 주로 다루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본 영화 중에 이 영화가 거의 조금 그 전에도 중국 다큐멘터리나 25라는 다큐멘터리가 또 있기도 했지만 이 영화가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아의 할머님들을 굉장히 공들여서 정말 너무나 또 사랑스러우면서도 너무나 너무 자랑스럽게 그린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고, 사실 이렇게 한국,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의 세 할머니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만나시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마치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연대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인 것 같아요. 영화를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첫 장면에서 할머님이 다른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와 그다음에 타오 할머니가 이제 본인의 이렇게 손이나 몸을 이렇게 닦고 계시는 동안 할머님이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이 화면 바깥에서 노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김원정 할머님이 마치 두 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는 것보다 많이들 기로노 할머님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으실 텐데요. 우선 그냥 간단하게 영화 할머님 부산에서도 보시고 아마 두 번째이시죠. 근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할머님 나오는 거나 다른 할머니들 나오는 거 보고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정작 말하려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날이 온대. 무슨 말을 하냐고. 영화 보시고 어땠어요? 네, 영화 보시고 할머님 나오시는 거 보시고 대표님 나오시는 거 보시고. 그런데 아무 저는 생각도 없는데요. 누가 나왔다는 것은 모를 정도로. 기억이 벌써 사라졌어요? 예? 영화 볼 때는 막 이야기하시는 거 벌써 기억이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영화에서 그렇게 너무 많이 이제까지 진짜 한 15년 이상 사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매번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 기억을 다 전달해주고 할머님은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할머님 좀 얘기하시기 생각 좀 그럴까요? 내가 할머니? 필요해. 우리 할머니 말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여기에 지금 다 할머니들 자식, 자녀들, 또 손주들 다 있어요. 할머니는 고향이 되는 사람.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말문이 꽉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그저 가정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뿐일까요? 그럼 여기서 접을까요? 하고 싶으신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할머니, 그 영화에서 보면 기억을 잠깐 대서 알려드리면, 할머니가 일본도 갔다가 또 중국도 갔다가 영화 속에서 또 저기 스위스 제네바도 가셨다가 막 돌아다니시거든요. 안 힘들어요? 근데 도로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정작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하려면 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어디에서 할머니 말씀 듣고 싶어요 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나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편안하기 바랍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할머님 조금 뛰신 동안 윤미향 대표님이 이 영화 어떻게 같이 제작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제네바니 유엔이니 정말 일본이니 중국이니 다니시면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그 외교 정말 외교관처럼 다니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외교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 제가 외국에 나가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망신시키지 않나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거 얘는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죠. 그러면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아무 말씀이나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무섭기는 사실은요 외국에 가서는 함부로 말을 해도 무섭지 않은데 한국서는 한국말 하려면 무섭지요. 나만 물 마시겠어. 네, 할머니 물 드시는 동안 그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티파니라는 감독님이 영화를 위안부 관련해서 영화를 찍겠다라고 한국을 방문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노크를 했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활동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할머니들 만나러 다니랴, 일본 정부 싸우랴, 한국 정부 싸우랴, 또 뭐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라든가 또 박물관 활동이라든가 하루에도 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화를 찍는다고 우리가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 인터뷰도 해드려야 되고 또 할머니들 소개도 해드려야 되고 자료도 제공해드려야 되고 또 다른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해방 60주년이죠. 15년이면 해방 70주년인가요? 제가 벌써 산수가 계산이 잘 안 되네요. 할머니하고 똑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까지 우리는 빨리 해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들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선은 이건 또 우리들의 노동인데 하는 그 불안감 하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록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믿어도 될까? 이분들에게는 과연 우리 모든 것을 내놔도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할머니들하고 만나면서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유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같이 침상에 누워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편집된 것 또 사실은 그동안 그런 방송들에 편집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편집됐잖아요. 포함되었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기르녹 할머니가 방구를 잘 끼세요. 어쩔 때는 걸음을 한번 부르륵 이렇게 끼시기도 하시거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장단 맞춰서 막 또 할머니를 놀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얘기도 보면 약간 우리들의 말투가 제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투로 약간 뒤끝말이 요 쓰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 할머니에게 제 엄마에게 그랬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25년에 그냥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거의 우리 친가족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온 세월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투나 또 대화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전 서양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의 이런 언어들, 우리의 이런 문화들, 감정들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를 했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저 친구들의 그 노력이라 그럴까요? 6년 동안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혹시나 운동에 피해가 될까봐 조심조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목소리라든가 자기 자신들의 그런 지휘봉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다 숨긴 채 할머니들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쫓아다니고 중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한 번은 중국에 가서 크게 이 티파니 감독이 탈이 나서 저희하고 중국에 그때 만났을 때 얼굴이 거의 노래서 왔어요.
배탈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 큰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들 뒤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참 제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이 친구들은 도와야겠구나, 우리의 활동을 다 열어놔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활동했으니까 이런 걸 진행한다. 방까지도 그냥 열었어요. 사실은 저는 제 가정집에도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제 가정집은 나의 자유 공간이다. 옷을 벗어도 그곳에 욕을 해도 뭘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들이 기거하는 그 활동의 공간 안에서 우리 방을, 침대를 열어놨다. 그건 우리들의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 수 있었고, 특히 이제 기론옥 할머니의 긍정성이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뭐 다 느끼시겠지만 할머니의 가장 좋은 특성이 정말로 긍정적인, 온정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그냥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세요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오는 그런 게 좀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 감독들도 할머니에게 참 그 할머니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카메라 속에서 이 영상 속에서 오해하실까봐 우리 손영민 소장님 뒤에 계신데 육포 그 다 빼세요 이러잖아요. 저분이 경상도 아주 전형적인 경상도 언양이신데 할머니가 당뇨가 굉장히 높아서 쉼터에 오셨어요. 뭐 230, 280이어서 입원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할머니가 드시는 걸 워낙 좋아해서 몰래 소장님 몰래 냉장고에 육포도 숨겨놓고 만두나 뭐 이런 떡 같은 거 숨겨놓고, 소장님이 살짝 자리를 비우면 냉장고에서 닭고기 끓여서 살짝 닭고기 요리를 해 드시고 다 치워놓고 안 들키려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소장님 와서 할머니 드셨죠?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육포 다 빼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당뇨 올라갔다고. 이런 얘기. 목사님도 늘, 아드님도 늘 오시면서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바카스 당뇨를 올리는 거. 할머니가 전화를 해요. 야, 우리 소장님 바카스 못 먹게 하니까 네가 올 때 좀 사와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원하니까 바카스를 살짝 사와서 봉지에, 비닐봉지에 들고 숨기고 오다가 우리 소장님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영화에 짤막하게 편집이 돼서 오해하실까봐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대화의 내용인데 그걸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몰래 어디 숨겨놓은 거 없으시죠? 시방을 숨길 데가 없어. 사실은 숨길 데가 있으면 여기다 조금 감춰놓고 좀 몰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숨길 데가 없어요. 그냥 다 터놓은 데가 되나서 숨길 데가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못 감춰놓고 못 먹죠. 당뇨가 좋아졌죠. 그래서 좋아졌는지 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어서 좋아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낳고 봐야 그때도 안 먹어서 낳구나 하는 걸 깨닫겠죠. 저희 할머니랑 계속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안 드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 유미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영화를 보면서 뭐 옛날 이야기를 이제 들어서 슬픈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세월 2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수요 집회도 하고 그렇게 서명도 받고 정말 할머니들이 아프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노력을 또 유미아 대표님을 비롯한 진짜 그 수많은 활동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은 지금 현재 더 안 나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 사제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눈물이, 그런데도 이제 또 필리핀이나 중국에 계신 할머니들, 또 한국에 계시는 또 할머니들의 여러 가지 이제 슬픈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이제 좀 아프게 하면서 저도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중간중간에 그 아드님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정말 너무 스윗하고 너무 달달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이렇게 웃으면서 또 이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았나. 우리 할머니들의 삶이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할머니들의 삶도 재미있는 순간도 있고 웃긴 상황도 있고 네, 힘든 상황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영화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으면서 또 대표님, 할머님 얘기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